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천체 관측 파트에서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지구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천체들의 일주 운동과 연주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주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일주라는 것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가는, 한 바퀴를 도는, 하루 밤 동안, 한 밤 동안 천체들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운동을 일주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주운동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되고 이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천체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반대 방향으로 동에서 서로 회전하는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 천체들이 일주하는 그 경로를 일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기 때문에 지평선과 90도 마이너스 위도의 경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주권의 개념에 대해서 꼭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지평선과 천체가 일주운동하는 일주 경로 사이의 각을 얘기를 하고 이 각은 북극성의 고도, 여기가 90도여야 되는데 북극성의 고도와 같은 위도, 이 그림에 의해서 180도에서 90도를 뺀 나머지 90도 중에서 위도를 뺀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일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이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에서 천체의 일주운동 모습을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이제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이 지평좌표계 나타내면 지평좌표, 우리가 좌표계를 나타낼 때는 천정을 위로 가게 하는 이 반구를 이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에서는 그 위도만큼 북극성의 고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 모든 별들은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 자전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안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자,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천체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에서 이쪽이 북쪽 하늘이죠. 천체들이 동에서 서로 가는 형태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즉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일주운동은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는 거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씩 일주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동쪽 하늘, 이 종이 뒤쪽에 저쪽으로 보게 되면 천체들이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떠오르는 형태로 일주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90도 마이너스 그 지역의 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하늘을 보게 되면 천체들이 이런 식으로 남쪽을 기준으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남쪽을 지날 때의 고도가 가장 그 천체의 최대 고도다라고 해서 이를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쪽 하늘, 이 종이 바깥쪽의 방향으로 하늘을 관찰하게 되면 천체들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게 되는 형태로 일주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이때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 역시나 90도 마이너스 위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천고의 북극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 즉, 천고의 북극의 고도는 그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가 되겠고, 이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주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일단 주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 아래로 지지 않는 별, 언제나 떠 있다. 그런 별을 주극성이라고 하면 되고, 주극성의 범위는 북반구에서 90도 마이너스 위도부터, 즉 90도 마이너스 위도 여기부터 90도까지에 해당하는 이 별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 즉 별의 저기가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는 하루 종일 지지 않고 천문의 북극을 기준으로 동에서 서로, 즉 우리가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출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출몰성의 범위는 이 주극성의 범위에서부터 아예 보이지 않는 전몰성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저기값을 가지는 천체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보다 크고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작은 값의 전기를 갖는 범위에 있는 천체가 바로 출몰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뜨지 않는, 즉 관측할 수 없는 별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전몰성은 아까 얘기했던 출몰성의 최소 범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위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90도 마이너스 위도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이보다 작은 저기 범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지평선 위로 절대 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몰성의 범위는 마이너스 90도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 주극성의 저기는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저기가 클 때가 주극성이고, 반대로 출몰성은 90도 마이너스 위도의 마이너스 저기보다는 크고 90도 마이너스 위도의 저기보다 작을 때 뜨고 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몰성은 저기가 90도 마이너스 위도의 마이너스 저기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뜨고 지지 않고 관측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가서 우리가 한번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일주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금은 한 관측지에서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 하늘을 보느냐에 따라서 일주운동의 형태를 봤다면, 이번에는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일주운동 모습이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북극에서는, 극지방에서는 일주권이 지평선에 나란하게 이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고, 이때 지평선 위의 천체는 전부 다 주극성이게 되고, 지평선 아래에 있는 천체들은 전부 다 전몰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극지방에서는 뜨고 지는 별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떠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중위도에서는 일주권이 지평선에 대해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가 중위도 지역이라고 하고, 이때 일주권이 지평선에 대해서 90도 마이너스 위도만큼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천체 저기가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클 때는 주극성이 되고, 그 다음에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작고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클 때는 출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작을 때는 전몰성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남반구의 경우 실제로 기출문제에 남반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남반구의 중위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북쪽 하늘에 떠 있었죠? 남반구에서는 남쪽 하늘에
청구의 북극 위에 있는 남십자성이 고정된 상태로 떠 있게 되고, 이 남십자성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모든 일주운동의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형태로 이렇게 일주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 북반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의 최대 고도를 나타냈다가 서로 지지만, 남반구에서는 똑같이 동쪽에서 뜨지만 북쪽 하늘에서 최대 고도를 나타내고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동북서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남반구에 있는 출몰성의 최대 고도는 남중고도가 아니라 북중고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북반구에서는 주국성이 북쪽 하늘에서 이렇게 보였다면, 남반구에서는 남쪽 하늘에서 이렇게 주국성이 보이게 되고, 똑같이 동에서 서로 가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남십자성을 기준으로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니까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즉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북쪽에 떠 있고, 기준으로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북반구에서의 주국성의 운동이고, 위의 그림이 남반구에서의 주국성의 운동 모습입니다.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동에서 서다, 무조건 동에서 서다.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이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틀립니다. 왜냐면 동에서 뜨고 서로 져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와서 서로 지는 방향으로 꼭 기억을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동에서 위로 올라가서 서로 내려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보는 일주운동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동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남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이때 가장 최대 고도를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한다고 했고요. 서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북쪽 하늘에서는 가운데에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을 기준으로 동일 때 동에서 서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게 된다. 자,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어떠냐? 남반구에서는 동쪽을 기준으로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에서 북쪽으로 뜬다고 했죠. 그래서 동에서 이런 식으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일주운동을 하고, 북쪽에서는 이쪽이 동, 이쪽이 서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이때 가장 높이 떠 있는 최대 고도가 바로 북중고도다라는 거. 자, 서쪽 하늘에서는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 되니까 북에서 떠서 서로 지는, 즉 이런 식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반구 남쪽 하늘에는 우리가 남십자성이라고 하는 별이 항상 떠 있고, 이 남십자성을 기준으로 동서일 때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다. 즉 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는 하루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였고, 연주운동은 1년을 주기로 해서 지구가 태양주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고, 이때 지구의 공전 방향은 북극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태양을 기준으로, 또는 옆에서 봤을 때로 한번 해봅시다. 태양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
즉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서에서 동이라고 했었죠. 서에서 동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즉 365일 동안 360도를 돌기 때문에 따라서 하루에 약 1도 정도씩 천체들이 연주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태양은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황도, 즉 태양이 가는 길을 따라서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얘는 일주운동은 반대로 동에서 서였는데 왜 얘는 또 반대가 아니라 서에서 동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을 천구에 표시하면 여기. 그 다음 지구가 일로 왔을 때 태양은 여기. 1번, 2번, 1번, 2번. 지구가 여기에 왔을 때 태양은 여기. 3번, 3번. 지구가 여기 왔을 태양은 여기. 4번, 4번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즉 같이 서에서 동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때 여기서 황도라고 하는 건 정확히 뭐냐? 황도라는 것은 노란색 길, 즉 태양, 노란빛인 태양이 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황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태양은 운동을 하지가 않죠. 태양은 그대로 지금 중심점에 있고, 사실 이 황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지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이때 이 황도면은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다. 근데 지구의 자전축이 약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태양이 가는 길은 역시나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어요. 즉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북극성, 남십자선. 이때 태양이 가는 황도는 이렇게 지구와 조금 기울어져 있고, 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는 약 23.5도가 된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만큼. 그래서 황도가 적도보다 위에 있으면 저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의 저기를 갖게 되고, 황도가 천구의 적도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는 저기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은 황도를 따라서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연주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듯이 춘분점에서 적경적에는 0시 0도, 하지점은 6시 플러스 23.5도, 추분점은 12시 0도, 동지점에서는 18시 마이너스 23.5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으로 우리가 한 가지 연습을 해볼 건데, 봅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적경을 찾을 때 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춘분날 아침 6시. 자, 춘분날이 나타내는 건 태양의 위치, 적경적이라고 했고, 시간이 나타내는 것은 태양이 어디에 위치하냐, 지평좌표계에서, 즉 방위각이 어디 쪽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춘분이라고 했으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이쪽 방향이 0시. 적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지니까 이쪽이 6시, 이쪽이 12시, 이쪽이 18시가 되겠죠. 자, 아침 6시에 태양은 동쪽 하늘에서 뜨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북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자, 한번 이제 해봅시다. 하진 날이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본 이 방향이 6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시, 18시, 0시가 되고, 정오일 때 태양은 남중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이쪽이 남쪽, 따라서 이쪽이 동쪽, 북쪽, 서쪽이 되겠죠.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추분 날이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의 위치가 추분점인 12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져서 이쪽이 18시, 이쪽이 0시, 이쪽이 6시가 되고,
18시에 태양은 서쪽 지평선을 지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이쪽이 서쪽에 떠 있는 게 12시에 적혀. 이쪽이 서쪽이니까 여기는 남쪽, 동쪽, 북쪽이 되겠죠. 자, 마지막.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이니까 태양이 있는 쪽이 18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쪽이 0시, 이쪽이 6시, 이쪽이 12시가 되고, 자정에 태양은 뜨지 않지만, 정오와 정반대, 정오일 때는 자오선의 남쪽 자오선에 있다고 했다면, 자정일 때는, 자오선의 북쪽 자오선에 있기 때문에 얘는 북쪽 지평선 아래에 지금 태양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이 있는 18시 방향의 적경이 북쪽, 따라서 이쪽이 서쪽, 남쪽, 동쪽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야죠. 자, 황도 12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은 황도 부근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라고 해서 우리의 이제 탄생 별자리라고도 하죠. 근데 이 황도 12궁은 태양이 황도를 따라서 약 1도씩 연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12개의 이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하루에 1도씩 이렇게 황도를 따라서 춘분점부터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을 따라서 하루에 1도씩 이렇게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태양에 대한 별자리의 위치가 변하면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때 천구의 적도와 아이고. 자,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이 두 점 중에서 태양이 황도를 따라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만나는 점이 바로 춘분점, 즉 저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점이 춘분점이 되고, 천구의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가면서 만나는, 즉 저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하면서 적도를 지나가는 점이 바로 추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황도상에서 저기가 가장 큰 지점은 바로 하지점이 되고, 저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 동지점이 되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23.5, 최대값 플러스 23.5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태양은 변화하게 되죠. 자, 태양과 적경이 12시 차이, 즉 정반대편에 있는 위치의 별자리는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고, 태양이 정오 무렵에 남중하기 때문에 태양과 12시간 차이, 즉 정반도 쪽에 있는 별자리는 자정 무렵에 남중하게 된다. 따라서 자정 무렵인 24시에 남중을 하니까 초저녁인 18시에 동쪽에서 떠서 아침 6시에 서쪽으로 질 때까지 총 12시간 동안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만약에 나의 탄생 별자리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자리거든요. 개자리다. 그럼 지금 개자리가 여기 적경이 한 9시 정도 되죠? 즉 얘는 우리가 1시간이 15도, 하루에 1도니까 15일이라고 하면 적경이 2시간일 때 한 달이니까, 지금 쌤 같은 경우는 0시로부터 9시까지 지났으니까 약 4달하고도 15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0시가 3월 21일이기 때문에 약 우리가 4달하고 15일이니까 8월에 관측할 수가 있는데, 8월에 해당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8월에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 태양이 개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절대 관측할 수 없고 이와 정반대편에 있는 6개월 후, 즉 2월에 개자리를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춘분날 해질 무렵에 오리온 자리가 관측되는 방향이 어디냐? 자, 오리온 자리는 약 적경이 5시 34분 정도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춘분날 해질 무렵. 춘분날 해질 무렵이니까 해질 무렵은 태양이 서쪽에 있을 때죠. 자, 태양이 서쪽에 있을 때. 이날이 춘분날이다. 즉 지구에서 태양 쪽을 봤을 때 이쪽이 춘분쯤 0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6시, 12시, 18시가 되니까 이때 오리온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쪽쯤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오리온 자리 관측되는 방향은 남서쪽 하늘에서 떠 있기 때문에 관측이 된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하진날 자정의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의 적경은 6시 51분이라고 했을 때. 자, 자정 무렵에 태양은 북쪽 지평선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땅 아래에 있을 것이고 하진날이라고 했으므로 태양이 떠 있는 방향이 6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시, 18시, 0시가 되니까 적경이 6시 51분이 쌍둥이 자리는 여기에 있게 되고 따라서 거의 태양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얘는 관측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추분날 해 뜨기 전에 궁수자리가 관측되는 방향은 어디인가? 자, 궁수자리의 적경은 19시 23분이라고 합니다. 자, 추분날 해 뜨기 전. 해 뜨기 전이면 아침 6시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겠죠. 그래서 동쪽에 태양이 있을 것이고, 자, 추분날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 있는 쪽이 12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시, 0시, 6시가 되겠죠. 자, 따라서 궁수 자리는 적경이 19시 23분이기 때문에 이쯤에 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북쪽 근처에 있기 때문에 관측이 거의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태양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중하고 서쪽으로 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천체들이 북반구에선 동에서 남부로 남중하고 서로 지기 때문에 여기서 떠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얘는 황도를 따라서 가므로 북쪽에 있다라는 것은 황도를 따라서 저 종이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동짓날 자정 무렵에 황소 자리는 적경이 4시 6분. 동짓날 자정. 자정이니까 태양이 북쪽 지평선 아래. 동짓날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 떠 있는 쪽이 18시 동지점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6시, 6시, 12시에 적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황소 자리는 요쯤에 떠 있겠죠. 따라서 황소 자리는 남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떠서 지는 거기 때문에 지평선 위에서 관측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태양의 일주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일주운동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계절별로 태양의 일주권과 남중고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개념인데요. 일단 남중고도라고 얘는 이제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긴 했지만 모든 천체의 남중고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식입니다. 당연히 지금 외우고 있었어야겠죠. 자, 천체의 남중고도 하이트 H는 90도에서 그 지역의 위도를 빼고 내가 알고 싶은 천체의 적위 값을 더해주면 그 천체의 남중고도가 됩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추분 날은 태양의 저기가 0도고 정동에서 뜨고 정서로 지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 될 것이고, 이때 추분 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동에서 청구의 적도상에 있다는 말이죠. 저기가 0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청구의 적도와 지평선의 경계, 그 교점이 동점 서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두말할 거 없이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지면서 정확히 이 원의 절반의 길이에 해당하는, 즉 12시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진 날은 태양의 저기가 플러스 23.5도일 때. 따라서 남중고도는 이 값의 최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높을 거고, 이때 태양은 청구의 적도보다 플러스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동쪽에서 떠서 북서쪽으로 지게 되는, 즉 뜰 때 방위각이 가장 북점을 기준으로 방위각이 가장 작고 질 때 방위각이 북점을 기준으로 가장 크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크게 된다. 태양이 북동쪽에서 뜨고 북서쪽으로 짐으로 낮의 길이는 최대가 된다. 가장 길이가 여기가 가장 짧고 여기가 가장 길다라는 거죠. 여기가. 자, 동짓날을 봅시다. 동짓날은 태양의 저기가 마이너스 23.5도니까 이 값이 최소가 되고, 따라서 남중구조가 가장 낮겠죠. 따라서 저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태양은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쪽으로 지게 되고, 이때 떠 있는 길이가 훨씬 짧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빈칸을 한번 각자 채워보시고,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춘분 때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다가 여름으로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갔다가 하지에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쭉 내려와서 추분 찍고 내려가서 동지 찍고 다시 올라오는 형태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태양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적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빠뜨리긴 했는데, 적도 지역에서는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서로. 그래서 이쪽에 북극성이 지평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가 0도이기 때문에 위도가 0도라는 거죠. 이쪽에 남쪽. 자, 이때 저기가 플러스일 때, 그리고 저기가 0도일 때, 저기가 마이너스일 때, 자, 이때를 하지일 때라고 하고, 춘추분일 때, 동지일 때라고 하면, 적도 같은 경우는 떠 있는 길이가 전부 다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전부 같게 됩니다. 낮의 길이가 모두 같게 된다. 즉, 계절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위도 23.5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하는데, 쉽게 우리가 적도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서.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표는 36.5도 지역에서 동짓날 관측한 별 A와 B,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36.5도.
자, A와 B를 지금 자정에 관측을 했을 때 방위각이 둘 다 0도였고 A의 고도는 13도, B의 고도는 70도였어요. 자, 36.5도 지역이니까 북극성의 고도도 36.5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이 서쪽, 동쪽이라고 할 때 북극성의 고도가 36.5도다. 자, A와 B는 둘 다 방기각이 0인데 A는 고도가 13도니까 여기에 있을 거고 13도. 방위각이 북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북쪽 하늘에 있는 거죠. B는 70도에서 70도만큼이니까 뭐 한 요쯤에 어딘가에 B가 있겠죠. 그래서 고도가 이만큼이 70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A의 적경을 물어봤죠. 적경을 물어봤다. 어떻게 하면 된다? 태양을 기준으로 북쪽 적경, 남쪽 적경, 서쪽 적경, 동쪽 적경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간편하게 먼저 해봅시다. 자, 왜냐면 요 그림, 위에 이 그림에서는 동서남북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동서남북 방위로 뒤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짓날, 아이고. 자, 동짓날 자정에 관측한 거니까, 자정이니까 태양이 어디? 이쪽에 있겠죠. 태양이. 자정이니까 북쪽 지평선 아래에. 동짓날이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이쪽이 18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쪽이 0시, 6시, 12시가 되니까 여기다가 써보면 남쪽 적경은 6시, 북쪽은 18시, 서쪽은 0시, 동쪽이 12시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적경이 18시. 즉 기억이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 A와 B의 적위차는, A와 B의 적위차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지금 A는 북극성이랑 몇 도 떨어져 있죠? 북극성이랑 36.5도에서 13도를 뺀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약 23.4도만큼 떨어져 있고 북극성에서 23.4도 떨어져 있는 거는 북극성의 적위에서 23.4도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북극성의 적위는 90도죠. 저기. 따라서 별 A의 적위는 90에서 23.4를 뺀 66.6도가 되겠죠. 악마의 숫자네요. 자, 그 다음에 B의 적위는 지금 북극성에서 70도만 36.5도를 하면은 B는 북극성에서 33.5도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B의 적위는 90도에서 33.5도를 뺀 56.5도가 되겠죠. 여기가 잠깐만 5도고 여기 5도가 되겠죠. 그럼 어때? 몇 도 차이? 10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A와 B의 적위 차이를 나타냈잖아요. 저 북극성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 둘의 차이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북극성에서 B는 33.5도 떨어져 있고 A는 23.5도 떨어져 있으니까 적위 차이도 이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10도의 차이가 날 거다 라고 그냥 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을 익혀야만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본 거지 앞으로 풀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쉽겠죠. 자, 마지막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다 지워주고 좀 더러우니까. 자, 디귿.
니은에서 기역을 뺀 값은 133도보다 작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일단 태양이 뜰 때와 질 때 방위각과 고도를 표현을 했더니, 자, 지금 고도가 0도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가 뜨고 질 때를 표시를 하는데, 뜰 때, 당연히 동쪽 하늘에서 뜨겠죠. 그래서 북쪽, 남쪽인데, 자, 동짓날 태양은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로 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에 태양이 있는 거죠. 고도가 0도니까. 자, 그럼 질 때는 서쪽, 북쪽, 남쪽일 때 남서쪽으로 지니까 한 이렇게 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도가 0이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죠. 관측을 했을 때. 자, 동짓날 태양의 적위는 마이너스 23.5도입니다. 즉, 청구의 적도로부터 약 남쪽 방향으로 23.5도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즉, 청구의 적도는 지금 이렇게 돼 있겠죠. 북반구 중위도에서 이렇게 나란하게. 마찬가지로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이쪽이 서쪽이겠죠.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방위각을 물어봤어요. 방위각의 차이. 자, 방위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북점으로부터 얼만큼 갔냐?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북점으로부터 시계 방향이죠. 얼만큼 갔냐? 이 두 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쪽, 동쪽, 서쪽을 봤을 때 태양이 지금 여기서 떠서 이렇게 지는 거죠. 남동쪽, 남서쪽으로. 근데 이 반대 방향에 이제 여기가 북쪽이 있을 테니까 북쪽을 기준으로 이쪽 방위각이 뜰 때 기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갈 때 방위각이 니은이 되니까 니은에서 기역을 뺀다라는 건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두 개의 사이각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냐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몇 도보다 작다 이렇게 크기로만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몇 도인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날이 동짓날이니까 태양의 저기는 적도로부터 약 23.5도만큼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적도에서 23.5도만큼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13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과연 뭘까? 자,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우리가 여기 서 있고 태양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진다는 거. 자, 북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가 180도니까 저쪽도 180도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랑 여기는 같아요. 왜냐? 서점에서 얼마큼 내려왔냐? 동점에서 얼마큼 갔냐는 태양의 저기는 동짓날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 각도와 여기의 각도는 당연히 같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태양이 청구 적도에서 23.5도만큼 내려와 있는 일주권을 가진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길이가 23.5도라고 하면 여기가 23.5도라고 하면 니은 마이너스 기역은 180도에서 23.5도가 두 번 빠졌을 때 이게 바로 133도가 됩니다. 자, 근데 이미 눈치를 챈 사람들은 알겠지만 직각삼각형이죠. 둘 중에서 누가 더 기냐? 빗변이 훨씬 깁니다. 여기. 그래서 저기 차이가 마이너스 23.5도라고 했을 때
방위각이 변하는 방위각 차이는 23.5도보다 크다. 즉, 이 값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많은 값이 빠지기 때문에 니은 마이너스 기역, 이 사이 값은 133도보다 작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니은도 맞고 기역도 맞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다 기출인데. 그렇죠? 자, 두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기출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오전 9시에 관측한 태양을 주변의 별자리인 사자자리와 함께 한 달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날 한 달 후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기간 동안 태양의 저기는 감소한다. 즉, 태양이 지금 무슨 점에서 무슨 점으로 가느냐. 즉, 충분점에서 하지점으로 가는 거면 저기는 증가할 것이고, 추분점에서 동지점으로 가는 거면 저기가 감소하겠죠.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황도죠. 황도. 황도. 자, 황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왔죠. 다르게 또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황도가 내려왔죠. 황도가 내려왔는데,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태양의 일주권을 한번 그려봅시다. 태양의 일주권. 자, 태양의 일주권은 적도와 나란하다고 했으니까 태양의 일주권은 이런 식으로 적도와 나란하게 나타날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도와 나란하게. 자, 그러면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달 후에 더 북쪽에서 영도 쪽으로 내려왔죠. 즉, 둘 다 태양의 저기는 플러스지만 지금 영도로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가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쪽이 북극성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저기이기 때문에. 자, 니은. 이 기간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는, 자, 바로 이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태양이 뜨는 위치는 원래는 여기가 동점이죠. 천구의 적도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자, 원래는 둘 다 지금 북동쪽에서 뜨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뜨는 위치가 둘 다 A점보다 북쪽에 있죠. A점보다 북쪽에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일주권을 그리지 않으면 이 황도를 일주권으로 착각을 하고 태양이 여기서 뜨네. 태양이 여기서 뜨네. A점보다 남쪽이네. 틀렸어. 이렇게 잘못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점보다 둘 다 북쪽에서 뜨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사자자리의 관측 가능 시간은, 자, 별자리의 관측 가능 시간은 태양과 멀수록 오래 관측할 수 있다. 왜냐? 태양이 떠 있으면 태양빛 때문에 관측이 안 되죠. 태양의 빛 때문에 관측이 안 됩니다. 별들이. 그래서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는데, 자, 깨끗하게 지워보면,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사자자리가 태양이 가까워졌죠. 즉, 이날 더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는 월을 물어봤어요. 지금 태양의 일주권을 다시 그려보면, 태양의 일주권을 그려보면, 지금 태양이 플러스 저기에서 0도 저기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즉 얘는 하지에서
추분으로 가고 있는 경계다. 즉 6월과 9월 사이의 모습이다. 자, 근데 이날 거의 추분점에 다다랐을 때 이때쯤에 사자 자리의 위치는 태양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측이 가장 힘들다. 따라서 9월과 정반대편에 있는 3월일 때 사자 자리와 태양은 정반대편에 있으므로 관측을 오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자 자리의 관측 가능 시간은 3월이 9월보다 길다라고 했으므로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이해했습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제 좀 감을 잡겠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풀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선생님이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켰어요.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구의 안쪽에서 관측한 별지도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진날 A와 태양의 저기차는 46.5도이다. 자, A의 저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라인은 저기선이죠. 이 세로선이 적경선이 되겠고요. 자, A의 저기는 70도. 그리고 하진날 태양의 저기는 저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23.5도니까 둘의 차이는 46.5도가 맞다. 아주 쉬운 보기죠. 자, 위도 37.5도에서 춘분날 새벽 3시에 A와 B를 모두 관측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일단 A는 저기가 70도예요. 근데 37.5도? 서울인데? 약간 주국성 느낌? 이렇게 느낌이 바로 와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자, 그러면은 새벽 3시니까 이때 해는 당연히 없죠. 해는 당연히 없으니까 밤하늘일 거고, 따라서 주국성. 자, 이 지역에서 주국성의 범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크다. 즉, 52.5도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A는 주국성이죠. 그래서 당연히 A는 관측이 될 테고. 자, B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B는 지금 저기가 30도예요. 그러면 얘보다 작으니까 B는 출몰성이겠죠? B는 출몰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얘가 어느 쪽 하늘에 떠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아까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오리온 자리가 관측되냐 안 되냐, 쌍둥이 자리가 관측되냐 안 되냐.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뭐 이렇게 동서남북을 써주시고, 자, 새벽 3시니까 자, 12시에는 태양이 북쪽에 있지만 북쪽에 있고 새벽 6시에 이제 동쪽에서 뜨니까 새벽 3시는 태양이 북동쪽 지평선 아래에 있겠죠. 왜 하필 지평선 아래냐? 북동쪽에서 뜰 수도 있지 않냐? 춘분날이니까 정동에서 떠서 남중에서 정서로 지기 때문에 지금 얘는 아직 안 뜬 거죠.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새벽 3시니까. 자, 이때 춘분날이라고 했습니다. 춘분날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 떠 있는 이쪽이 0시가 되므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경은 커지니까 자, 이쪽이 90도, 즉 6시간 차이니까 여기가 3시, 9시, 15시, 21시에 적경이 되겠죠.
자, 근데 B는 지금 적경이 몇이에요? 18시죠. 즉, B는 지금 어디에 떠 있는 거냐면, 여기에 B가 떠 있는 거죠. B. 따라서 B는 지금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다. 왜냐? 저기가 플러스니까. 일단 저기가 마이너스인 애들이 동에서 떠서 이렇게 서로 지는데 저기가 지금 B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북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질 거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 얘가 남동쪽에 있다라는 건 이미 이만큼 지평선 위로 떠올랐다는 거니까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마지막. 자, 위도 37.5도에서 추운 날 B는 해가 뜰 때 남중한다. 역시나 요 그림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동서남북 그려주고, 자, 해가 뜰 때, 그러면 해가 여기 있는 거죠. 동쪽 지평선에. 그리고 추운 날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 있는 쪽이 12시 적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지니까 이쪽이 18시, 0시, 6시. B는 18시에 적경. B는 여기. 즉 B는 어느 쪽? 북쪽 지평선 아래에 져 있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청고 좌표계에 이어서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에서 공부를 했고, 일주운동, 연주운동,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좌표계를 이용해서 기출문제 3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성의 운동으로 넘어가서 지동설, 천동설 개념, 그리고 행성의 내행성의 운동, 외행성의 운동, 그리고 순행, 역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